제 생각은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이 플랫폼은 이 세 개만 남을 것 같고, 시리번가는 자꾸 어디 여기저기 팔려나가서 결국엔 TMF랑 비슷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리번가 아마존이 좀 메리트긴 한데, 시리번가 아마존으로 나오는 매출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쿠팡, 네이버, 지마켓 옥션만 들어가 있고, 애초에 다른 데는 뺀지 좀 됐어요. 뺀지 한 3, 4년 넘은 것 같고, 인터파크도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판매 안 한지.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그 CS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여가지고 그걸 치워버렸어요. 심지어 인터파크 올해부터 이상한 서버비 받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서버비 받는 게 원래 인터파크는 없었어요. 근데 그 Q10에서 인수하면서부터 이상한 짓거리를 똑같이 인터파크 적용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서버비를 왜 받아요? 서버비 받는 게 빡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수수료가 10% 15% 되는데 서버비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쿠팡도 서버비 받는데 쿠팡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많이 팔리잖아요.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 이상 뽑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플랫폼은 팀F랑 인터파크는 서버비 99,000원인데 그거 빼는 것도 일이에요. 그만큼 팔리는 플랫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아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버비를 내는 만큼 그거 이상 뽑을 수 있는 플랫폼이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이러고 그냥 팔면 되는데, 근데 사실 신세계에서 G마켓 인수한다고 했을 때 대체 왜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면 브랜딩을 통합해서 운영할 게 아닌 이상 결국에는 시선만 분산되잖아요. G마켓하고 SSG랑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은 통합을 하든지 판매 채널을 공유를 하든지 뭐라도 돼야 되는데, 결국엔 따로따로 운영할 것 같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인수 목적이 나중에 되팔기 위함이면 뭐 할 말 없겠는데, 진짜로 온라인 커머스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생각했다면은 무의미한 인수가 아니었나. 아니, 물론 돈 많으니까 뭐 돈질을 한 거는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뭐 신세계 걱정해서 뭐 합니까? 이마트 걱정해서 뭐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그냥 여기서 팔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만 기대서 남의 브랜드만 계속 팔아서는 사실 결국에는 계속 그 짓만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평생. 결국에 좀 더 마진 더 남기려면 이 병행 수입이랑 브랜딩을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돈 되는 시장으로 자꾸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 되는 시장이 뭐 계속 조금씩 바뀔 거잖아요. 크림 리셀이 한창 유행했던 때 그때 크림 리셀을 이제 했던 분들은 지금도 그래도 꾸준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상태가 됐고, 제가 요즘 강의를 알려드리고 있는 리셀 시장도 배워서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구매댕 하다가 매출 안 나오신 분들도 오히려 리셀로 다 넘어가신 분들 많습니다. 리셀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 꽤 계신데, 그럼 돈 못 버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판매 형태의 문제지, 뭐 리셀이나 구매댕이나 결국에는 너의 브랜드 인지도 가지고 들어가서 파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뭐 리셀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괜히 욕을 먹는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뭐 남이 뭐라고 하든 그냥 돈 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도덕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내가 상도덕 지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지킵니다. 그렇게 순진한 생각으로 이 온라인 커머스에 들어오시면은 돈 못 벌어요. 되게 냉정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내가 혼자 상도덕 지킨다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지킬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아이템 카피하면서 쉽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제3자 입장으로 보면은 노력을 많이 안 들이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뭐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열받아만 하면은 오히려 내 시간만 버리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런 경우를 안 당하게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쫓아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나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막말로 뭐 작정하고 내 거 카피하는 사람들이 한 10명씩 돼. 그러면은 그냥 내가 뭐 오기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올리는 족족,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 족족 다 카피해 가는데 뭐 혼자 부들부들 하면 뭐합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지. 어쨌든 돈 되는 시장으로 확장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구매댕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네. 혹시 지금 구매댕 하고 계시는 사장님 계세요? 그냥 뭐 말씀드리면 지금 구매댕으로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제가 대량 등록을 자꾸 제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예전처럼 노력을 똑같이 들여가지고 고생을 했을 때 아웃풋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힘을 좀 덜 들이게 사업을 해야지 매출이 좀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같이
잘 써서 시장 확장을 좀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그냥 뭐 프로그램 무조건 써야 된다 얘기한 게 아니고 예전만큼 노력 대비 수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부업 같은 느낌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1년 이상 힘 안 빠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솔직히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뭐 내가 구매대행 강의를 하는데 구매대행 예전만큼 돈 못 벌어요. 이러면 누가 제 강의를 듣습니까? 근데 저는 강의를 1, 2년 하고 말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환율이 뭐 유로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1,500원은 제가 사업하는 동안 본 적이 없는 환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내가 모든 제품들을 뭐 B2B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율이 1,500원이면 국내에서 웬만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보다 비싸거나 조금밖에 안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진이 많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 구매대행 시장에서. 파운드는 뭐 1,800원 가까이 되고 뭐 판매는 하는 만큼 적당히 나온다고 해도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뭐 환율이 언제까지 이 지경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그런 상태고 예전만큼 구매대행 상품이 적극적으로 팔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가다 등록으로만 하면 현타 시계 와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대량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가다 소식만 알려주면 저희 입장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굳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 어려운 거 알려드리는 그 과정이 사실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가성비 떨어지는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대량으로도 잘 못 벌 수는 있지만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람이 손으로 등록하는 개수랑 프로그램으로 올릴 수 있는 개수가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대량도 뭐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좀 다르긴 합니다. 리셀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낫긴 합니다. 매출을 좀 빨리 낼 수는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둘 다 해보고 둘 중에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둘 중에 매출이 좀 빨리 나오는 걸 비교해서 그쪽으로 집중한 다음에 확장하시면 됩니다. 둘 다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서 그 구매대행도 시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중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반자동으로 뭐 하는 만큼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병행 수입까지 염두하시면은 아예 중국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브랜드 쪽은 병행 수입이 좀 쉽진 않아서 사실은 병행 수입까지 생각했을 때는 브랜드 시장은 좀 쉽진 않습니다. 브랜드 병행 수입은 자본이 좀 있어야 돼서 뭐 중국은 뭐 10,000원짜리 100개 해봐야 100만 원이잖아요.